저희가 2020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열렸던 세계 농업인공지능 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바둑에서 알파고랑 이세돌이 대결했듯이 인공지능이랑 사람 전문가랑 농사를 지으면 누가 더 잘 지을까를 겨루는 대회였는데요. 온실의 문이 닫히고 저희는 다 한국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도출되어 있는 값들 기반으로 커튼을 언제 열고 닫을지와 같은 의사결정들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원격으로 내리게 됐던 대회였고요. 사람 재배 전문가보다 더 높은 생산량과 수익을 내는 그런 대회로 글로벌 3위라는 랭킹으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오크롭스의 대표 조진형입니다. 저희 아이오크롭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회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직접 스마트팜을 원격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이라는 분야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던 계기는 원래는 이제 IoT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준비했었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화분을 하나 키우고 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센서랑 조명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조금 더 손쉽게 식물을 재배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식물 재배기라는 아이템으로 처음에는 창업경진대회를 준비하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수제 맥주에 들어가는 원료인 홉을 우리가 재배해서 사용자 맞춤형 맥주를 생산해보자라는 아이템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홉이라고 하는 작물이 그렇게 작은 재배기에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를 저희가 몰랐었던 이유는 너무 현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소한 현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거는 무조건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농장으로 처음에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졸업하고서 바로 찾아갔던 곳은 충남 천안에 있는 한 토마토 농장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석박 통합과정을 그만두고 농장으로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아마 억장이 이제 무너지셨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반응은 재밌었어요. 귀농하는 걸로 생각했던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재배했던 토마토를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많이 택배로 보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보내준 토마토 잘 먹었다.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거는 해야 됐기 때문에 농장으로 갔던 거고요.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환상이 사실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농사를 짓는 것 같은 단어이기는 해요. 근데 막상 대부분의 작업들은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거는 왜 그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원래 이렇게 해왔었고 이게 일반적이다. 실망감을 느끼기도 했었고 와, 이게 무슨 스마트팜이냐 핸드팜 아니냐. 사실 농업의 역사가 1만 년 이상 지속되어 온 산업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만큼이나 저희가 기술을 적용했을 때 개선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동시에 봤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스마트팜 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물에 공급되는 물의 양들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 제품을 사업화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이 제품을 통해서 단기간 내에 여러 농가들한테 제품 판매를 하면서 고객군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수집한 데이터 기반으로 온라인으로 컨설팅 제공하는 테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농가들의 반응은 기존에도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너네가 내 농장 상황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내 농장에 맞는 처방을 해주겠다는 거냐. 온라인으로 컨설팅을 제공했을 때 농가들이 기대하는 어떤 단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존에 사람을 통해서 받는 컨설팅보다 당연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러면 저희가 이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매출의 사이즈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농업 컨설턴트 분들의 연봉의 합 정도가 되겠다. 최대로 해봤자 50억에서 정말 많이 잡으면 한 100억 정도가 될 겁니다. 1년에요. 이거는 진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사이즈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좀 결단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만약에 우리가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컨설팅 기술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기술 가지고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한번 해보면서 필요한 기술들을 더 개발하는 쪽으로 가보자. 유료온실 같은 경우에는 땅값 제외했을 때 평당 약 100만 원 정도의 설비 투자 비용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00평 정도의 표준 사이즈 농장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최소 15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의 설비 투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농가들이 보통 여러 융자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구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상환에 걸리는 기간을 약 5년에서 10년 정도로 잡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대규모의 시설 투자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게 운영하는 사람의 지식과 재배의 역량에 관한 건데 기존의 스마트팜 기술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환경 제어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누군가가 이 기기에다가 23도라고 하는 온도 값을 입력을 하면은 23도라고 하는 값은 정말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변할지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지금 작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23도가 아니라 21도라고 넣는 게 더 좋을지와 같은 판단들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설비에서 초보 농부와 베테랑 농부가 생산했을 때 생산량의 차이는 거의 2배 정도가 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지식과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아니면 이익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경험과 전문성을 기술로서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스마트팜 운영했을 때의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한번 시작해보자. 저희가 2020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열렸던 세계 농업인공지능 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바둑에서 알파고랑 이세돌이 대결했듯이 농업에서도 인공지능이랑 사람 전문가랑 농사를 지으면 누가 더 잘 지을까를 겨루는 대회였는데요. 농장의 환경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아이오크롭스의 센서 제품들을 다 설치를 했었고요. 온실의 문이 닫히고 저희는 다 한국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들을 원격으로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내려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도출되어 있는 값들 기반으로 창문의 각도를 얼만큼 개폐할지, 커튼을 언제 열고 닫을지와 같은 의사결정들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원격으로 내리게 됐던 대회였고요. 원격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농사 짓는 대회였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공간이 있는 대회였기 때문에 물리적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꽃들을 수정시키기 위해서 수정벌을 활용하는데, 수정벌 통 뚜껑을 대회 관리자들이 이제 열어놓는 거를 깜빡해서 한 일주일 정도 동안 수정이 안 되어서 생산량이 좀 줄어들었다든지 같은 이슈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와가지고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밀양에 있는 농장을 운영하면서도 실제 매일매일 겪고 있는 문제랑 굉장히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저희도 기술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회사의 입장이지만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기술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실질적인 그런 문제들 꾸준히 놓치지 않아야겠다. 사람 재배 전문가보다 더 높은 생산량과 수익을 내는 그런 대회로 글로벌 3위라는 랭킹으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오팜에서 저희가 실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거는 크게 영역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인 시계열 AI 예측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을 때에는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상청에서는 맑음, 흐림, 뭉뚱그려진 단어로서 이제 기상 상황을 표현을 해주는데, 데이터 기반으로 재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늘의 온실의 광량이 1200줄이 나올지 800줄이 나올지와 같은 이러한 수치의 근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잘하는 영역은 온실의 환경을 학습해서 온도나 이제 광량 같은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눈을 모사하는 비전 기술입니다. 농장주나 어떤 재배사의 경력이 오래되면은 농장 안에 들어갔을 때 작물을 한번 훑고 나서 지금 작물이 조금 튼튼한 것 같다, 아니면은 지금 작물이 어떤 병이 오려고 하는 것 같다, 경험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모니터링 로봇을 활용하게 되면은 온실 전체를 스캔을 한 다음에 지금 과실의 밀도가 제곱미터당 몇 킬로그램 정도가 착과가 되어 있고,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출하되는 예상량이 몇 킬로그램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재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저희 농장의 운영을 맡게 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충분히 전문가 수준의 생산량과 운영 안정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지원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경남 밀양에서 3,000평 규모의 온실을 직접 운영해 봤습니다. 기존 농가의 생산량 대비해서 양으로는 약 30% 정도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난방 에너지 비용에서는 약 12%를 절감하는 효과를 저희가 정량적으로 거뒀습니다.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은, 현장에 파견 나갔던 저희 팀원 같은 경우 농사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심지어 파프리카에 대한 경험은 더더욱이나 없었던 상태에서 재배를 했음에도 이 정도의 성과가 나왔던 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점이고요. 스마트팜 창농을 꿈꾸는 청년 귀농인들 같은 경우에도 농사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없는 상태일 텐데, 저희 회사의 기술의 지원을 받게 되면은 농장 작업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관리 기술들도 IT 솔루션으로서 제공이 되고, 작물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들도 데이터가 다 아이오팜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상세한 관리들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지금 현재는 아이오크롭스의 재배 인원들이 현장에서 파견 근무를 나가서 저희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형태이지만, 앞으로는 새로 진입하는 농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미 재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만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한 농가들에게도 저희의 솔루션들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생산을 담당하는 여러 농가들의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생산에 대한 문제가 저희는 반드시 올 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농산물들을 생산을 해야 하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시설 투자들을 해야 하는 귀농인들이 정착하게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적절한 기술적인 지원들이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아이오크롭스가 그리고 있는 미래 농업의 모습은
목적은 농업을 첨단 산업 그리고 제조업과 같은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는 모든 공정의 매뉴얼들이 나와 있듯이 저희는 생산을 표준화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거를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미래에는 사람의 손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완전 자동화되어 있는 농업의 모습이 결국에는 저는 구현이 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1단계부터 5단계가 있듯이 농업 생산에 있어서도 저희는 그 단계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시설 환경이 고장이 안 나게끔 명확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안에 있는 모든 농작업 노동력까지도 로봇으로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현재 그 기술력이 모자르냐라고 하면은 저는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기술들을 조합했을 때 그 기술력의 수준 자체는 모자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를 농업의 현장에 맞게끔 적용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한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이지, 이거를 누군가가 시도한다면은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 회사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